네,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으로, 후보 확정 후에는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던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1년에 맞춰 대선 막전 막후 또 정치적 평가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책을 내셨는데 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네. 보이네요. 대변인, 길, 말, 글. 한 단어, 그것도 한 글자 단어로 쓰셨네요. 어떤 예. 의미입니까? 제가 지난해 총선 때부터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 경선, 대선 참 격동의 시기를 대변인으로 보냈는데 네. 참으로 대변인이란 자리는 이 당과 후보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그러면서 민심을 고려해서 이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 자리이고 또 대변인을 하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그렇게 참 노심초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이란 자리가 무언가, 대변인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우리 정치의 본령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봐서 제가 겪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까지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래서 대변인의 길, 또 대변인으로서 하는 말, 대변인의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뜻으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내용에는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어 있었는데 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봉하마을을 전격 방문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만났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때 대단했죠.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를 했고 네. 일부 종편은 생중계도 했고요. 그렇죠. 그 지난해 8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되고 다음 날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현충원에 계신 전직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하고 나서 봉하마을로 내려간다. 네.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빅 뉴스여서 언론인들이 깜짝 놀랐고 긴급 뉴스 타전하기 바빴고요. 그 했던 행보는 국민 대통합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참배하고 나서 방명록에도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또 취지의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봉하마을 내려갈 때 제가 이제 수행을 했고요. 예. 그 권양숙 여사가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재배한 무화과도 내놓고 또 수박, 차 그러시면서 많은 말씀, 덕담을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에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당시 후보에게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거를 대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팩트니까 우리 후보의 덕담한 얘기를 좀 알리고 싶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올 때 권양숙 여사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브리핑해도 좋겠느냐 했더니 옆에 계셨던 이제 전 이병환 청와대 실장이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또 박근혜 후보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양숙 여사한테 폐를 끼친 셈인데 권 여사께서 난처하지 않도록 브리핑을 좀 신중하게 잘해달라. 그렇게 네.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담았죠. 그 당시는 언론인들이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기억나는데 그 내용은 없었는데 아마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아마 이 경선, 대선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박근혜 대통령,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힘들어 보이던가요? 박근혜 대통령 참 하여간 안 힘든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2011년 12월 말에 결국 이제 한나라당이 국민의 이제 많은 지지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네. 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굉장한 위기의식이 싹트면서 친이 친박할 것 없이 이 당을 구할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다, 전 대표다 해서 비상대책위원장 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치렀거든요. 예. 총선 때 제가 대변인 그때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가서 대변인 노릇을 했는데 총선 때도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PK가 어려워서 PK 혈투니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선거를 154석을 일궈내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추측컨대는 네. 그 중에서도 굳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아버지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고뇌를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하도 중간에 뭐 기자회견도 좀 야권에서도 하긴 했죠. 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꽤 오래 해오셨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경선 때도 하셨고 후보 때도 하셨고. 근데 이제 뭐 최근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친박 사이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못 얻은 분들이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야 뭐 국회의원이니까 네. 국회의원으로서 뭐 저는 지금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 일 하기도 바쁘니까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뭐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 무슨 유행가 가요인데 그게 친박의 나 같은 노래라고. 건 없는 건가요?라는 네, 제목의 뭐 바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오늘 그 보도를 보고. 네. 그런데 뭐 일부는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임기 1년 차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그분들이 뭐 또 일할 기회가 있을 거로도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거에서 보람을 찾는 것도 참 그 이상 보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조촐한 대선 승리 자축 행사를 당에서 했는데 예. 당시 총괄본부장을 맡으셨던 김무성 의원께서 이 능력과 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을까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황우여 대표께서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만든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보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조율은 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